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5월의 시험본 인사 2급 3회차 문제 필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강화학습은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강화학습에는 게임 플레이어 생성, 로봇 알고리즘, 공급망 최적화 등의 영역이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을 하는 거죠. 얘가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통계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패턴과 규칙을 발견한다. 분류 추정, 예측, 유사 집단화, 군집화 등으로 표시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 추정, 유사 집단화, 군집화를 수행한다는 내용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권은 생산을 위한 RPA 정보조회, 금리 산출, 여신 심사, 자금 세탁 방지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괜찮아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라번,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인 챗봇은 로봇의 인공지능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전무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 인공지능 기반 챗봇 구축을 통해 단순한 질문은 챗봇이 답변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일부를 대체해서 기존 인력을 챗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간단한 업무는 챗봇으로 진행하고 심화 질문은 기존의 고객 응대 사원들이 하면서 업무 분장이 잘 됐죠. 다 맞아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죠.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정보기술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 인터넷들이 기기들이 내장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서로 연결 통신한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나 제어를 한다. 괜찮아요. 설명 좋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사용자에게 IT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제공하는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다. 여기도 괜찮네요. IaaS는 비즈니스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테스트, 배포할 수 있게 지원하며 응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얘는 PAAS를 얘기하죠. 잘못 나왔습니다. 다는 다 빼야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회계, 재무, 인사, 생산, 물류, 판매, 마케팅, 인적 자원관리 등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괜찮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상용화 패키지 ERP 시스템 구축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시스템 공급자와 내부 기업 인력의 역량. 괜찮죠? TF팀에 우수한 인재를 넣어야 되니까요. ERP 패키지 기능이 업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가. 괜찮네요. 시스템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교육과 반복적인 교육 훈련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ERP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력 개발 보유 능력은 크게 얘는 상용화 패키지 ERP 성공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에서는 살짝 중요할 수 있어도 성공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나왔던 문제예요. 자, 4번입니다. ERP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석, 개, 축, 형 기억나시나요? 답은 1번이네요.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BPR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BPI를 얘기하죠. BPI입니다. 지금 여기 점증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BPI가 좀 더 맞다.
자, 그 다음에 ERP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회계, 인사, 생산, 물류, 판매 등 기업 내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독립적 아니죠, 통합적입니다.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계량하는 것을 우리가 총소요 비용이라고 부르죠. 총소요 비용.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답은 1번. 이 유형은 처음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맨날 나왔던 지문을 짜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의 수립 시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에 포함될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괜찮아요.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는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쟁사, 경쟁 상황,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들어가야 되겠죠. 인력 수급 현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규 및 정부 정책, 이것도 필요하죠. 외부니까요. 국가 경제 성장률과 경기 동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직원 직무 만족도 및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은 얘는 내부로 봐야 되겠죠. 내부 환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그렇죠?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인적자원관리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전통적으로 제조기업의 인사관리는 기업 인사관리 연구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종업원의 생산활동 결과와 창출된 가치 배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괜찮아요. 은행 업종의 기업은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에 속하며 맞죠? 업종의 특성상 인사관리 활동도 제조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고객 서비스 영업성과 일부 부분에서는 업종 평가가 쉽지 않아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병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 유지 및 확보 정책에 대해서 대책도 중요하다. 여기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IT 플랫폼 기업의 인사관리는 지식 근로자의 창의성,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확보가 중요한 핵심 과제이므로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전체의 협업이나 지식 공유보다는 개인 성과를 우선시하고 개인 단위 경쟁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플랫폼 기업 자체가 창의성뿐만 아니라 협업이죠. 협업, 지식 공유, 문제 해결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성과만을 절대시하는 설명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부적절한 설명이 됐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7번인가요? 7번입니다. 7번 보기 생산성이 인적자원 수요 예측 사례이다. 이 기업이 활용한 인적 수요 예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3년간 매출액과 인력의 추세를 분석하고 매출액 대비 필요 인력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예상 매출액에 필요한 인력을 거꾸로 산출했대요. 이거는 과거의 매출과 인력 비율을 활용해서 미래 인력 수요를 예측한 거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그렇죠. 생산성 비율 분석이라 부릅니다. 나온 김에 알아주세요, 여러분.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시험 문제를 기존 사원들에게 풀게 하고 그 결과 현재 직무 성과와 간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보는 타당도 유형은 현재 타당도죠. 현재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에 해당 직무자들이 그 직무와 시험 문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이해 타당도는 이론적인 틀 내에서 개념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예측 타당도는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에게 1, 2년 후에 직무의 성과를 갖다가 또 확인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답은 1번이다. 9번 문제 볼까요? 업무 추진 능력, 실적 또는 실력에 따라 사람을 승진, 채용, 보직하는 인사제도의 기본 원칙은, 여기서 포인트는 실력이죠. 실력이니까 말 그대로 실력주의가 되겠죠.
적재적소라는 것은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실력주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균형주의 원칙은 기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사람의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하겠다. 인재 육성 원칙은 사람을 키우는데 어떤 원칙, 즉 어떤 그 보직을 하고 업무를 해야만 그 업무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회사 가면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10번 명문대 출신이면 무조건 능력자라는 식으로 개인의 특성을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집단에 대해서 집단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이 집단에 소속한다랄까요? 속하면 우수하다라는 잘못된 지금 논리적 전개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런 전개가 일어난 건 상동적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동적 오류는 평가의 잣대를 단순화해서 편견과 편협심을 가지고 심화시켜서 문제를 초래하는 게 되겠고요. 하나의 집단을 갖다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집단 전체의 특성을 개인에게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비 오류는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가자가 피평가자, 평가자를 둘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 또 어떤 책에서는 앞선 대상자 비교해서 평가가 달라진다. 결국은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비 오류는 시간적 오류는 오래된 결과보다 최근의 결과를 더 우선시하겠다. 논리적 오류는 평가 기준에 우리가 어떤 호의적인 입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그 기준하고 관련된 업무 성과를 갖다가 우수하게 평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논리적 오류입니다. 자, 11번 역할 연기, 감수성 훈련, 인바스켓 훈련과 같이 교육 훈련 방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역할 연기법, 감수성 훈련, 인바스켓 훈련이라 했는데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참가자가 참여하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 강의보다는 실습과 상호작용이 좀 많은 참여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상과 교환이에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주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행동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희망, 이상, 감정에 호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혁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적 리더십은.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중요한 결정은 상사나 부하에게 미룬다. 그 다음에 부하의 행동이나 규정의 관례 어긋남이 없는지 관찰, 감독, 시정한다. 그 다음에 높은 성과를 보상하겠다 약속하고 노력 및 업적에 따라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면 나도 너한테 뭔가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답은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근데 2번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2번도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태도, 이건 방임형 리더십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답은 1번으로 가장이 붙었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은 가장 이상한 건 1번입니다. 자, 13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불 능력, 그죠? 기업의 지불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 그 다음에 경영 방침이 있죠.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적 요인이네요.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적. 그럼 1, 2, 3번은 내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번을 보니까 얘는 뭐예요? 외부죠. 외부의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이란 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4번은 외부적 요인이 해당이 될 것이다. 답은 4번. 14번 노동의 능률에 의해 절약한 임금은 개인에게 모두 주고 추가로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는 할증 성과급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세모 치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할시식 할증급, 그 다음에 비도식 할증급,
로완식 할증급, 간트식 할증급인데 애초에 이거 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시식은 절약임금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이 공정하다고 인정해서 고안된 임금제도,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갖다가 주겠다. 하이시식 할증급 제도고요. 비도식은 절약임금의 4분의 3을 종업원에게 주겠다 라는 거고요. 자, 로완식이라는 거는 절약임금 규모에 따라 배분율을 다르게 하겠다. 간트식 할증급제가 노동률에 따라 절약한 임금은 개인에게 모두 주고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뜬금포로 나왔어요. 책에도 없는 게. 15번 근로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봉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아니죠.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죠. 과세. 얘는 과세가 되겠고요. 틀렸고, 상여금과 기본금을 합산한 총 지급액, 얘는 과세네요. 2번도 과세가 될 거고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액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얘는 돌려받는 금액이지 비과세는 아니죠.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돌려받는 개념이지 환급이죠. 환급. 그러니까 근로자식 대 20만원, 교통비 20만원 비과세입니다. 답은 4번.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죠. 16번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아니죠. 반반 부담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보험이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된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맞는 질문. 근로자 부담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다. 맞는 질문.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생활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나머지 맞는 질문입니다. 자, 17번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실기하다 보면 나오죠. 그죠?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의 10일입니다. 다음 달의 10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건 포인트.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17번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관식이 객관식이 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자,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유급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며칠에 15일이죠.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단체교섭의 절차로 옳은 것은 먼저 예비교섭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순서 교섭 준비가 먼저 있네요. 교섭 준비하고 예비교섭하고 본교섭하고 마무리교섭하고 교섭평가하면 되겠네요. 순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2급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딱딱 떨어지게 문제가 나왔네요. 애매한 거 한 문제 빼고요. 교대 근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종업원들이 일정 제약 조건 내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정해놓고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일 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시간과 달리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근무하며 임금은 직무에 따라 시간급을 지급한다. 자, 지금 교대 근무제 얘기하는 거야. 그 교대 근무제는 1번은 뭐예요? 그러면 선택적 근로제죠. 2번은요. 2번은 파트타임제를 얘기하고요. 3번은 직무 분할제죠. 두 사람 이상의 시간제 근무자가 40시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교대제 아닙니다, 여러분. 잡쉐어링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1일 근무시간을 2개 이상의 계열로 나눠서 근로자가 2개조로 편성하는 것은 근로시간제. 맞아요. 2교대, 3교대. 기억나시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인사, 실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필기는 괜찮았다. 2급은
뭐 물론 제가 풀어보니까 물류나 생산은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론이. 근데 인사는 이론이 한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물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물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기 문제풀이는 오픈 강의로 올려놓고요, 실무 강의는 네이버 카페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볼 수 있게 기출문제 그 편집본, 지금 제가 강의하는 편집본과 함께 강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실기 강의가.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카페 오셔서 정회원 인증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실기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